팔도 있을 거 아니야, 팔. 자, 녹화 시작할게요. 한은 한가로울 한자예요. 거는 거할 거, 살 거 이런 뜻이에요. 살다, 머무르다. 18 욕 아니에요. 18개의 곡 이런 뜻인데, 자, 겁먹지 마시고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니고, 잠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요거는 고민 좀 됐는데 그래도 알고는 가자. 막 달달달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가셔도 돼요. 자, 권오문이라는 요 분이 이황의 제자예요. 우리 앞에 배웠는데 여러분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도산 12곡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요? 앞에서 도산 12곡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잠깐 가볼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거 글자가 너무 작을 텐데 이건 안 적어도 돼. 자, 육가라는 게 있어요. 육가. 6자예요. 이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육당 육가 뭐 이런 게 있고, 이황의 도산 6곡 2편.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도산 12곡이라는 걸로 배웠어요. 앞에 6개를 언지, 뒤에를 6개를 언악이라고 해가지고 6개씩 2세트로 묶인 거지. 그게 도산 6곡 2편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제목으로는 도산 12곡 이렇게 해요. 그러면 6을 2번 하면 12곡이지? 3번 하면 어떻게 되니? 18이 되는 거죠? 6이야.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는데, 자, 이별의 같은 경우에는 가문이 좀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일이 좀 휩싸여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 탄식 이런 걸 중심으로 썼어. 반면에, 자, 그걸 이황의 경우에는 그 노래들을 몰라도 돼. 용어가 너무 어려워. 완세불공하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도 돼요. 완은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조롱하고 공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도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부드러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이런 건데,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은 그냥 그렇게 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별의 육가 형식을 계승한 계열이 있고, 이황의 작품을 계승한 계열이 있고 그런 거예요. 권오문은, 자, 여기서 따라오시면 돼 이제. 자, 권오문은 이황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황 계열의 육가 형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이황의 제자예요, 권오문이.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나오면 다 보기로 줄 거예요. 자가요 글씨? 알아볼 수? 안 보여요? 자, 이황의 제자로서 보이지 이제? 이황의 제자로서 도산 12곡의,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붙였어야 돼요. 의 육가 형식을 계승하고. 그럼 원래 몇 곡이어야 돼? 제목이 한국 18곡이니까 18개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19수거든. 맨 앞에 한 수를 더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글씨 좀 키워서 부를까요? 다 적었어요? 보면 들어갈게요. 자, 총 19수인데 그 중에 너무 조금 나왔어.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자, 뒤에 잠깐 볼까요? 작품 위에 보실게. 자, 이 작품은 현실 세계에 참여하고 싶은 미련은 버리지 못했지만 자연의 풍류를 즐기며 안 빚낙도하는 삶을 읊은 총 19수의 연시조이다.
자, 18곡인데 실제로는 19수야. 맨 앞에 하나가 더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시조의 반대말 뭐라고? 연자가 이을 연자예요. 자, 갈라지는 거야? 자, 이게 이을 연자예요. 하나씩, 하나가 끝이야. 단시조. 의 반대말? 연시조. 연시조. 평시조를 단형시조. 단형시조의 반대말? 장형시조. 장형시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설시조. 다 정형시야. 다 정형시야. 응? 자, 근데 너무 어려워? 자, 질문 한번 해보자. 자, 오늘 개념 하나 알고 가자. 지난번에 했던 걸 일단 복습 잠깐 하고. 조선 전기 시 가의 흐름을 네 글자 뭐라고 한다? 강우 가도. 강우 가도. 강우 가도의 주된 정서는 뭐다? 강우 한정. 강우 한정이 뭐야?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정, 한가로운 정서. 외우셔야 돼. 태도는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한자어로 네 글자 안분 지족. 안빈 낙도. 응? 플러스 감군은이 들어가기도 한다. 감군은이 뭐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면 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건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련이 있다는 건 사실 다른 얘기지. 그러나 보통 미련이 있다고 해도 맞아요. 감군은이 나오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용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참고로 듣고 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써줄 것 보게 나올 거예요. 자, 사대부라는 말 들어봤죠? 옳지 옳지.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 하잖아요. 이 사대부가 무슨 뜻일까? 그래. 그 대자가 대신 대자는 아니고 사는 선비를 뜻해요. 선비. 선비의 본분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야? 학문하는 거야?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응? 플러스 대부는 관리를 뜻해요. 그래서 자기 수양을 하다가 나라에서 필요로 해. 임금이 필요로 해. 도와주시오. 그럼 나가서 벼슬길에 나가서 임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벼슬에 물러났다가도 임금이 다시 내가 이래서 힘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둔에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사대부예요. 그 사대부가 부른 노래가 뭐야? 전기의 강우 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우 한정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감군은이 대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 한번 알아두시고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 현실 세계에 참여하고 싶은 미련은 버리지 못했지만 자연의 풍요를 즐기며 풍요가 뭐라고 그랬어? 자연을 운치 있게 즐기는 것 있다고 하면 안 돼.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 뭐를 전제로 한다? 학문수양. 자기 수양을 전제로 하는 거. 왜 이렇게 머리를 뜯어? 잊어먹었어? 정리해야 돼. 잘했어요. 안 빛납도 하는 삶은 읊은 19수의 연시조이다. 영호야.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찍어놓은 거자. 연시조의 반대말? 연시조의 반대말? 단시조. 단형시조의 반대말? 장형시조. 잊으면 안 돼요. 자,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벼슬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이 나타나 대부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속세의 초연한 삶을 노래한 강우한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강우 가도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연시조, 유교적,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해요. 은일적은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은거한다.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주제나 시적상 이런 것들은 본문 읽고서 다시 올게요. 자, 잠깐 보자. 가기 전에 이런 거 잠깐 알아보자. 대꾸법 안 적으셔도 돼. 우리 개념어 책에 다 있어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넣으세요. 자, 대꾸법. 지난번에 나왔죠? 유사하거나 동일한 통사구조를 다른 말로 문장 구조가 몇 번? 2번 또는 4번 연속으로 나올 때만 대꾸법. 여기다 다시 한번. 자, 대꾸법.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통사구조가 2번 또는 4번 연속으로 나올 때. 연속은 옆으로 연속이든 밑으로 연속이든 나올 때가 대꾸법. 만약에 3번, 5번 나와. 그럼 그건 뭐야? 반복법.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6번은 둘둘둘이 대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판소리를 배울 거야. 판소리에서는 확장적 문체라고 해가지고 대꾸가 수십 번 연결되기도 해요. 자, 그럴 때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열거되고 있다. 이렇게 수능에 나와요. 자, 손가락으로 가르칠게요. 이름 부르면 여기 저장되니까. 자, 대꾸법.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통사구조가 몇 번? 2번? 4번. 반복될 때, 연속으로 반복될 때. 3번, 5번은 무슨 법? 3번, 5번 할 때는 반복법. 오케이. 좋아. 대유법은 뭐예요? 자, 대유법, 직유법.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하류법, 의인법 5개를 다 묶어서 비유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개념을 다 정리해 드릴 거야. 지금 안 적어도 돼. 그 중에 대유법은 뭘까? 일부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드러내는 걸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요 대가 대신 대자예요. 대신 대자야. 응?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했어? 좋아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여기서 빵은 빵을 포함한 식량, 식량을 포함한 물질을 말해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문화적, 정신적 만족이 정신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이때 빵을 대유법이라고 그래. 그 중에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요거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거. 응?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사람들. 나중에 다 할 거야.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럼 뭐 떠오르냐? 귀신이냐? 요즘에 간호사 귀신 떠올리던데. 흰 옷 입은 사람들 뭐야? 백의민족, 우리 민족을 말해요. 흰 옷을 즐겨 입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드러내는 거. 이런 건 환유법. 넓게 봐서 대유법이에요. 자, 대유법 뭐라고? 일부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드러내는 방법. 직유법은 뭘까요? 가치처럼 드신양 들어가면 직유법. 이따구로 외우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웠죠?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는 비유법을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이야. 그럼 숨어 있으면 무슨 법이겠니? 그 숨을 은자를 쓰는 거야. 은유법인 거야. 되겠어요? 자,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서류법은 의문문 형식인데 진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 이렇게 써요. 가볼게요. 자, 용어 모르는 걸 일단 미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 자, 일수.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과 효뿐이로구나.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충과 효예요. 자, 이 두 가지 일을 안 한다면, 두 일 말면 금수, 짐승이에요. 짐승과 다르겠느냐?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서리법. 쓰세요.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 그래요. 물음의 방식 안에 진짜 의문문도 있고 의문문이 아닌 서리법도 있는 거예요. 용어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용어 아셔야 돼. 서리법이 나오면 영탄법은 늘 붙어 나오는 거예요.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느낌표가 있어도 영탄법이고요. 뭐뭐 하구나 이렇게 종결어미가 감탄형 종결어미가 나오면 또 영탄법이에요. 됐죠?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과 효뿐이로구나. 이 충과 효가 없다면 짐승과 다르겠느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뭐를 해? 충효를
하고자 하여 10년을 허둥대노라. 뭐뭐 하노라. 이런 건 영탄법이에요. 됐죠? 약간 서식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수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2수. 개교. 우리 수능 시험 볼 때에도 모르는 단어 이렇게 써줘요. 진짜요? 아주 어려운 단어는. 근데 만약에 어려운 단어인데 안 나왔어. 뜻이 안 나왔어. 그러면 앞뒤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는 안 써주는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서 안 써줘요. 그러면 앞에 뒤가 뜻이 똑같을 거야 라고 추측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견주와 살펴보면 그랬네요. 자, 계획이 생각 이렇게 해도 돼요. 계획이 이랬는데 이렇더니는 앞에 내용이겠죠? 앞에 내용이 뭐였어?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할 생각을 했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벼슬길에 늦게 나가게 된 거예요. 응? 부급동남하여도 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등에 치고 머리 이고 등등등 부급동남 동쪽으로 남쪽 이리저리 이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여러분도 똑같네. 여기 학원도 가고 저기 학원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여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뭐를? 궁극적으로는 충유겠지만 여기서는 공명을 관직에 나아가는 걸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사법고시 패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무슨 법? 직유법.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자 철수는 나중에 대답 잘해줘야 돼. 그러면 자, 철수는 천사같이 착해 무슨 법? 직유법. 직유법. 영수도 철수같이 착해. 이거 무슨 법일까요? 이건 직유법이 아니. 영수도 철수같이 착해. 이거 은유법도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가치처럼 듯이 인양 들어가면 직유법 요따오로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기보단 중학생 때는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써준 것 뿐이에요. 자, 같은 범위에 있는데 속하는데 공통점을 잡았어. 그런 건 견준다고 하고 비교라고 해요. 근데 범위가 달라져. 근데 뭔가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빗대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수는 천사같이 착해. 그러면 철수와 천사는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철수와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비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이름이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비교예요. 영수도 철수같이 착해. 그럼 영수나 철수나 둘 다 사람이야. 그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수가 만약에 강아지 이름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 강아지 영수는 큰아들 철수만큼 착해. 야, 이거는 같은 범위냐 다른 범위냐? 같은 범위야. 둘 다 포유류잖아. 비교해 이때는. 어디까지가 같은 범위냐? MH지. 그지? 자, 그래서 쉬운 건 아니야. 그 지점이 MH고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져? 그걸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 그럴 때 시적 긴장을 준다고 한다. 어렵지? 원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아직은 같은 범위끼리 공통점을 잡아 뭐야? 비교. 범위가 달라졌는데 유사한 점을 잡아 뭐야? 비유. 비교는 견준다고 하고 비유는 빗댄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개념을 다 할 거야. 응? 자, 세월과 물은 전혀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흘러간대. 공통점이 있지? 그러면 빗댄 거야. 물의 원가념이 뭐야? 세월. 직접 원가념이 드러났어. 그래서 직유법이야. 직접 드러나서 직유법인 거야.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공명을 못 이룰까 하여라. 영탄이에요. 됐죠? 겁먹었어? 시우 표정이 왜 그래? 어려워? 나중에 다 할 거야. 지금 이런 거구나.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 알면 돼.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강우의 노자하니. 자, 이거 표현 어떻게 할까? 애매한데 뭐 때문에 애매하냐면 자연을 동그라미 치고 속세를 세모 치고 싶은데
여기서 성주는 임금이에요. 이걸 세무치기는 좀 문제가 있어. 성주 임금을 모시고 관리로서 임금을 모시고 백성을 이끄는 것은 대부로서의 모습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야. 어? 그래서 일단 자연은 동그라미 치긴 칠게. 자, 강호 동그라미. 강호는 강과 호수예요. 전체 자연을 의미해요. 근데 자연에 강과 호수만 있나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유법이에요. 강호의 노자하니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자고 하면 임금을 버리는 것이 되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 소는 바소자고요. 락은 즐거울 락자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바, 즐기는 바에 어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 위에 문장 구조하고 밑에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대꾸법이. 되죠? 반면에 강호와 성주는, 성주와 소락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조도 돼요. 그 화자는 강호를 추구하는 것 같긴 한데 관직에 있는 것도 전혀 마음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심리적 갈등인 거야.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혼자 기로. 기로는 갈림길이에요. 뭐와 뭐 사이의 갈림길이에요? 자연과 벼슬에 대한 욕망. 대부로서의 욕망과 사로서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 가정에 써 있었구나. 준영아, 있네. 됐죠? 소락도 동그라미 칠까?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죠? 좀 빠른가요? 팔수.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 자, 나가면 쓸 필요 없어요. 출장, 입상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 나아가면 장군으로서, 들어가면 재상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성공, 입신양명을 상징해요. 입신양명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사대부로서, 자, 사대부로서 대부로서 벼슬길에 나아가면 치군택민. 임금, 영호야 포기한 거 아니지? 자, 임금을 도와서 백성을 다스리고, 자연에 은거하면 달빛 아래에서 낚시하고 구름 아래에서 밭을 갈고. 은둔 생활이에요. 응? 강호안정의 삶인 거예요. 그럼 얘랑 또 반대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일까? 출하면, 차하면, 치군택민, 조월경 비슷하죠? 무슨 법? 고전시가에서 잘 모르겠어? 대꾸법 지금 거의 다 맞아요. 두가 쓰였어. 뭐뭐 쓰였을까? 대꾸, 대조도 가능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조월경운인 거예요. 요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것들은 자연에서의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명철 군자는 명석한, 똘똘한 이런 뜻이에요. 스마트한. 군자는 일을 즐기나니. 이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위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해요. 요거를 즐기나니.
아 씨발 나는 왜 재수없게 벼슬에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에 나가면 열심히 벼슬 생활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만약에 벼슬에 물러나게 돼 그러면 거기에 또 만족하면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자기 수양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 앞에 이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속세에 있는 관리들을 막 욕을 해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응? 명석한 군자는 이를 즐기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부유하고 귀하게 지내는 것은 위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속적 속세인들이 추구하는 게 부유하고 귀한 거지. 부귀해지면 위기를 겪게 돼. 대통령 되면 뭐하냐? 개운대. 결국 그래갖고 어떻게 돼? 깜빵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안 가는데. 아, 앞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짜증날 거, 안 가면 난리 날 거려. 자, 국무총리 하면 뭐예요? 깜빵 갔는데, 그죠? 자, 이게 잘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해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적으로 인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요번에도 그랬지만 정치적 적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을.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응? 잘못했을 때도 벌을 받지만 잘해도 거꾸로 정적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어떻게 되면 부유하고 귀해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이 있다 보니까 부유하고 귀해지면 위기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 빈천거 가난하고 천한 상태에서 살겠다. 안분지족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러면 시어가 대조되는 거 알겠어요? 대조예요. 여기 아마 안 나왔을까? 자, 이런 거. 자, 대조적 쓰세요 한번.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준영아 써보세요.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추구하는 삶 자고 해야 되나? 응? 부각. 대조법은 강조법에 속해요. 대조법이 쓰였다 그러면 끝에 무엇을 부각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릴까요? 자, 대조적 이미지의 시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됐어요? 됐죠? 자, 진행됐어요? 자, 12수 제월 이게 비우자예요. 비읍자요. PPP 레인 이게 뭐 건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가지런하다 건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가 가지런해지다 비가 건너갔어 개다 비가 갤 제자예요. 그래서 자, 밑에 뜻은 나와요. 자, 밑에 뭐라고 나왔나? 제월 비가 갠 하늘에 밝은 달 이랬네요. 비가 갤 제자예요. 비가 갠 후에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꼭대기 위에 날아올라. 자,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소나무죠? 네. 대벌레로 가고. 소나무에 이렇게 달이 떠올랐어요. 너는 소나무 이렇게 안 그려요? 너무 소나무. 가지 뻗으면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소나무 하면 약간 뾰족뾰족한. 그래,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알아들어 주세요. 네. 자, 달이에요. 뜬 거예요. 자, 비가 갠 후에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10분 청강. 10분은 충분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맑은 빛. 뭐의 빛? 달빛이. 맑은 달빛, 밝은 달빛이 푸를 벽자고 개는 신의 개자예요. 푸른 시냇물 중에 비스듬히 비껴거는 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물일한 갈매기. 자, 어디에서 날아온,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는 무리, 클라우드예요. 무리를 잃은 갈매기는 나를 쫓아. 자, 쫓아. 자, 얘들아. 자, 쫓다라는 말이 있고요. 쫓다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도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쫓다는 앞에 긍정적 대상이 올 때 써요. 쫓다는 부정적 대상이 올 때 써요. 이런 거 단어 외워놔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쫓다. 뭘까요? 쫓다. 발음이 좀 그런가요? 경찰이 범인을 쫓다. 이건 익스펠, 디스펠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퍼슈의 뜻이에요. 제 수업자 영어 단어 쓰니까 외우시라고 일부 한 거예요. 외우시라고 쓴 거예요. 퍼슈 추구하다예요. 익스펠, 디스펠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쫓다는 따르다, 추구하다예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갈매기 자연이에요. 갈매기가 나를 따라 노는가. 갈매기가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 이런 거 한자어로 물아일체 그래요. 얘들 어떡하냐. 최근 수능에는 한자 성어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수능에 한자 성어가 안 나와요. 대신에 한자어가 나와요. 이음절 한자어. 근데 원래는 한자 성어가 늘 나왔었는데 여러분 때부터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요번 예시 문항집에 있잖아요. 한자 성어까지는 아니었는데 속담이랑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직 정확히 몰라요. 예시 문항일 뿐이야. 현재 고1 학생들 있죠? 현재 고1 학생들이 28학년들 수능 볼 때 그때 6평, 9평 수능을 보고 여러분들은 방향을 마지막에 다시 잡으면 돼요. 아마도 한자 성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물아일체는 이런 뜻이에요. 물은 자연을 뜻해요. 아는 나자인데 사물할 때 그 물자예요. 아는 나자예요. 인간을 뜻해요.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한번 적어보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 물심일여. 일여. 심이 마음 심자예요. 사람을 뜻해요. 주객일체도 같은 말이에요. 주와 객이 일체. 체자 대신에 치를 써도 돼요. 자연 신화적 사상, 자연 동화적 사상이에요. 준영아, 자, 이거 끝나고 쉴게. 끝나고 지금 찍는 중이니까 올려드리라고 복습할 거 아니에요. 저번 건 너무 적어서 안 올렸는데 올려야 되나? 너무 지루한 중간에 개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거. 얼굴 삼각형. 그 삼각김밥하고. 그 얘기 많이 했어, 그치? 그래서 올리게 좀 그래. 그래서 자, 이거 올릴게요. 자, 해석 한번 할게요. 비계누의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준영어린이 밝은 달빛이 푸른 시냇물 중에 비스듬하거늘 비치거늘 정도 하셔도 돼. 의역해서 어디에서 날아온지 모르겠는 무리를 잃은 갈매기는 나를 따라 다니는가. 한가로운 모습이에요. 고전 시가에 갈매기가 자주 나와요. 한가로운 분위기나 이런 걸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갈매기 무슨 새끼니? 무슨 색이니? 새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색인가요? 하얀색. 하얀색. 이런 거 색채 이미지시어 그래요. 벽은 푸를 벽자라고 그랬죠. 이런 건 색채어예요. 달은 색채 이미지의 시어예요.
그래서 색채어 또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되겠죠? 됐죠? 자, 19서 갈게요. 간자가 이게 방패 가짜인데 어떤 강가, 해안가 이럴 때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강가에 누워서 준영? 이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강가에 누워서 강수를 보는 뜻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뜻은 서자 여사하니 이거 너무 어렵다. 자, 요거는 뭐 안 해줘도 되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면 나는 짜증나던데. 그냥 이렇게 뜻이야 이렇게 지나가면 짜증나지 않냐?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그거는 안 궁금해요. 궁금해야 돼 이 사람아. 자, 서자 여사 사가 이사자예요. 이것과 같은 여는 like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응? 자, 흘러가는 것 자는 놈자자 사람 자자인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공자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래요.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말 강물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 정약용은 강물 인생으로 해석했대. 인생으로. 근데 또 다른 이론으로는 유교에서 추구하는 천도, 도리 이런 걸 뜻해요. 충효 이런 도리. 응? 가 이와 같다 라는 건데, 자, 우리 너무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응? 흘러가는 것이 그냥 물로 할게요. 흘러가는 것이 저 물과 같으니 백세인들 백세를 흘러간다 한들 몇 끈이겠느냐. Why do you 째림이? 해석해봐. Why do you 째림이? 왜 나를 째려보냐고 새끼야. 영호야 무슨 말이 못 알아먹겠어? 어렵지? 괜찮아.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거는 해석 줘요. 이런 거 해석 줘요. 응? 자,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 라고 하는 공자를 떠올린 걸로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도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인생이란 뭐 저런 거지 뭐, 흘러가는 거지 뭐, 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떠올린 것 같아요. 백세, 세는 3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새가 해세자예요. 해세자인데 해세자인데 세대로 보면은 30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세기로 보면 100년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이면 3000년이죠. 필요 없고요. 수많은 세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랫동안 흘러간다 한들 그 흘러가는 동안의 물을 근수로 잰다면 몇 근이겠느냐. 흘러가 버리니까 얼마 안 돼 이런 뜻이. 100년이라 한들 얼마나 길겠느냐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됐죠? 밑에 아마 그렇게 의역했을 거예요. 어렵죠 조금. 요거 너무 부담 갖지 마. 요거는 뭐 뜻 해석할 거니까. 응? 자, 마지막 10년 전에 진세일념. 자,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10년 동안 허둥지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좀 그 작품이 빠졌어요. 자, 그 10년 전에 진세일념. 자, 진세 세무칠게요. 벼슬살이를 말하는 건데 요 진짜 보시면 얘들아 한자 잘 봐봐. 여기 흑토자 들어가 있죠. 진짜가 티끌 진짜, 먼지 진짜예요. 보통은 속세를 뜻해요. 이런 단어 하나 외워두세요. 자, 진세. 보통 진세는 속세라고도 하고요. 속세. 그 다음에 다른 작품에는 풍진, 바람풍자, 티끌진자를 쓰고 인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인간, 인세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해요. 다 속세를 가리켜요. 속세에서는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까 관직에 나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생각. 10년 전에 가졌던 진세일념이 얼음 녹듯 하는구나. 그럼 앞에서는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얼음 녹듯 했어요. 그 관직에 나아가고 싶은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옳지, 없어진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남.
결국 어디에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독특한 게 중간에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 됐나요? 자, 문제 요 끝내고 갈게요. 자, 잠깐 보세요. 자, 밑에 봐도 되겠어요? 키워줘요? 되겠어요? 자, 주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과 벼슬에 대한 미련 이라고 했지만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끝에는 해소됐어요. 벗어나면 그럴까? 미련에서 끝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 미련이 중간에 있었던 건 맞아요. 벼슬을 포기하고 어디서?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함. 정서, 태도, 자는 무조 은거하는 삶을 지향하면서도 입신양명에 대한 뭐가 있다? 미련을 가지고 있다. 대부로서의 모습이에요. 얘가 사, 지향까지가 사, 그 다음에 입신양명, 대부 사이에 갈등, 미련이 있다. 됐죠? 문제 풀어오세요. 혹시 앞에 문제 푼 거에 물이 있을까요? 자, 서리법을 통해 화자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서리법도 강조하는 거예요. 서리법 맞아요. 자, 일수 이거 잘 봐야겠구나. 이수에서는 자연에 살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수 가볼까요?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뭐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거예요.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봐. 응? 공명은 세무칠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X네. 자, 12수의 갈매기는 화자가 느끼는 무량치감을 보여준다. 이거는 대체로 맞아요. 자, 유학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을 이해하고 싶은 화자의 미련이 담긴 시어를 8수에서 찾아 쓰시오. 치군택민. 되겠죠?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은? 8수에서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요렇게 반대, 요렇게 반대가 되고, 요렇게도 반대야. 아이고. 잠깐만, 이게 지금 모양이 뭐가 범위가 잡혀가지고 이거 가끔 어떻게 되지? 표시가 안 되네. 이렇게 대조해. 뭐랑 대조했죠? 부기와 빈천이 대조해요. 지금 색깔이 진한 여러분 거는 어차피 안 보이죠? 자, 문제는 딸랑 한 문제니까 바로 푸시고 풀어오세요. 하시고, 자, 작품들 숙제도 내줄까 싶긴 한데 아직은 유튜브 보고 복습하세요. 일단 요거는 끝낼게요.